2025년 4월 22일 일요일 아침 8시 16분이고요. 서울 시간은 같은 날 4월 22일 일요일 밤 9시 16분쯤 됐겠네요. 이번 영상은 요 썸네일에 그 카우보이 부츠하고 그 우리 장화 같은 거, 그리고 공사장의 인부들이 신는 그런 부츠들이 있죠. 그 만든 회사 붓이라고 있습니다. 티커는 붓이고 붓반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한 두세 달 동안에 거의 50% 하락했거든요. 반타작이 났다. 그리고 이 회사의 라이벌 업체인 랭글러하고 리라는 청바지, 그 청자켓 만드는 회사 있죠. 그 콘투르 브랜드인데, 걔도 비슷하게 뭐 한 40%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바닥을 친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에 한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이 12월 5일날, 작년 12월 5일날, 다른 채널에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다른 채널에서 요 두 개 회사를 한번 소개를 했었고, 카우보이 부츠, 요런 그 카우보이 부츠 뿐만이 아니라, 뭐, 청자켓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가죽으로 만든 이 두꺼운 그 신발이니까, 안전화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뭐 작업용 부츠도 많이 만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카우보이 부츠가 이게 싸지 않아요. 싼 거는 한 200불, 비싼 거는 몇천 불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하고 뭐 소비재 회사죠. 자, 그러면은 2019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4일까지, 이 전에 올린 영상이 12월 5일자였으니까 12월 4일까지 해서 붓반이라는 회사, 티커는 붓이고, 콘투 브랜드, 얘는 랭글러, 리, 그런 그 브랜드 회사, 가진 회사가 콘투 브랜드라는 회사고, 서로 라이벌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자기네 상품이 겹치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QQQ하고 스파이,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는 ETF고, 스파이는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죠. 그래서 이걸 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콘투 브랜드가 이게 2019년 5월 29일 날 이게 그쵸. 이게 그때 IPO를 해가지고 역사가 5년 한 반밖에 안 돼요. 6년이 안 되네요. 자, 이때까지 보면은 붓반이 이 파란색인데, 얘는 좀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한 5배 이상 오르긴 했지만, 확 오르고 확 내리고 또 확 오르고 확 내리고, 또 어느 기간만 잘라봐도 오르고 내리고 굉장히 심한 편이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요 주가의 DNA는, 물론 주가의 그 그래프 모양은 어떤 패턴이 없이 다 랜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패턴 아니지, 그런 모양이 나왔다고 해서 미래에 이게 반복되란 보장은 없지만, 주가 그래프 모양 자체는 랜덤 바리어블의 연속체지만, 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든 근본적인 그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의 그 DNA라든지 그런 거는 어떤 패런이 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콘투 브랜드, 여기 오렌지색은 상대적으로 붓바람보다는 덜 볼레트하다. 그리고 QQQ는 여기 녹색, 스파이는 빨간색. 얘들은 인덱스 ETF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이 움직임이 좀 less volatile하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적은 편이죠. 서로 리스크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어느 정도 되니까. 하지만 개별 주식들은 이렇게 굉장히 차피하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차피하다. 그래서 제가 요 영상을 소개하면서 다음 주 내일부터 이제 붓이란 브랜드를 좀 사드리려고 그러는데, 사드리는 근거라기보다는 그 가정은, 이런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예상치죠. 물론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주식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6일부터, 엊그제 금요일까지 보면은 요 빨간색이 붓반인데, 얘가 1월 말에 한번 피크 치고 쭉 내려왔죠. 그래서
작년 영상 올린 12월 6일부터 현재까지 붓바는 마이너스 41% 반올림해서, 그리고 콘투 브랜드는 녹색 38% 하락했고, QQQ는 작년 12월 6일부터 현재까지 마이너스 15%, S&P 500 지수 따라간 ETF 스파이는 마이너스 13% 하락했다. 여기 파란색의 스파이, 오렌지색이 QQQ 많이 하락했죠. 그러면은 여기 붓바니 1월 말에 피크 쳤으니까 요때부터는 얼마나 하락했나 한번 봅시다. 12월 아까 2025년 1월 30일부터 엊그제 금요일까지 약 한 2달 반 동안에 소방차가 가네. 시끄럽네. 미국 소방차 좀 요란하죠. 자, 그 스파이는 올 1월 말부터 현재까지 마이너스 13% 하락했고, QQQ는 마이너스 15% 하락했어요. 여기 보면은 갑자기 확 딥이 생기는데, 요때는 그 트럼프가 4월 2일 날 뭐 리버레이션 데이 그러면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갑자기 다음 날 확 폭락을 했죠. 근데 재밌는 게 보면은 올 초, 그러니까 1월 말부터 이렇게 보면 이미 하락하고 있는 이 다운 트렌드가 보이죠. 그리고 이 소비재 주식인 붓바이나 KTB 콘투 브랜드도 쭉 이미 4월 2일 트럼프가 발표하기 전 4월 2일 훨씬 전 몇 달 전부터 쭉 미끄러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4월 2일 날 트럼프가 뭐 리버레이션 데이 하면서 상호 관세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훨씬 전에 이미 주식 시장은 이런 관세라든지 뭐 그거로 인한 건지 아닌지, 일단은 뭐 나중에 리세션이 조만간 올 거라는 어떤 불안감인지가 이미 상당히 시장의 그 주가의 반영은 이미 상당 부분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좀 빨리 보면은 작년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어떤 약간의 그 리세션 피어, 그건 이미 반영된 게 시작한 게 아닌가. 물론 4월 2일 날 갑자기 확 딥이 생겼지만 그건 다시 회복을 많이 해줬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단기 충격은 있었지만 장기 충격은 별로 없다. 물론 뭐 90일 관세 유예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미 그 관세뿐만이 아니라 어떤 미국 리세션에 대한 그 걱정은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이미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리세션이 온다 만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시장은 이미 미리 반영해서 다운 트렌드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좌우지간 얘는 이렇게 갑자기 한 2달 반 기간 동안에 거의 50% 하락을 했습니다. 붓바니. 그쵸? 근데 얘 그 추세를 보면은 그런 적이 많았어요.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그런 적은 많았습니다. 얘. 2022년도에는 금리를 갑자기 페드가 올리면서 확 폭락했고, 그러다가 폭등했다가 또 폭락했다가 또 폭등했다 폭락했다가. 그러니까 얘는 이게 DNA라고 치면 이번이 어떻게 보면은 뭐 바이 더 딥 기회가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지, 지나봐야 알죠.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지. 저는 근데 한번 사볼 생각이에요. 저는 리세션이 올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와도 아주 마일드하게, 아주 템퍼러리 마일드하게 리세션 온다. 리세션이라고 하면은 실업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실업률이 올라가서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줄게 되면은 물가가 거의 0%, 인플레이션 0%나 네거티브가 되는, 그래야지 그게 미국에서 리세션이라 그러지, 한국처럼 수출, 중국까지 수출 먹고 사는 그런 경제 구조에서 GDP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가 뭐 나왔다 그래가지고 리세션, 여기서는 그건 GDP 성장률 가지고 리세션 따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unemployment rate예요. 실업률이에요. 그 다음에 소비가 얼마나 줄어드냐. 그래야지 리세션인 거지. 미국은 consumption driven economy이기 때문에 수출이 매겨 살림. 물론 한국, 중국 다 수출의 비중은 작아요. 수치상으로 GDP 중에서 수출의 비중은 작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은 수출이 다 리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수출 같은 게 상관이 없죠. 사실 컨섬션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뭐 리세션이 저는 뭐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가 말한 리세션은 미국 리세션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실업률이 올라가서 소비가 줄어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된다든지 물가가 상승이 아니라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0%로 된다든지 그 정도만 전 리세션이라고 보는 거지 단지 GDP 그로스가 GDP 그로스가 마이너스다. 이게 뭐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미국에서 그건 리세션을 치지 않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야지만 그 다음에 컨섬션이 소비가 줄어들어야지만 리세션으로 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무슨 뭐 GDP가 줄기 때문에 리세션이네. 그건 한국이나 중국까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나 통하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렇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YTD로 봅시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약 석 달 반 동안 붓이 마이너스 42%, KTB 콘트 브랜드가 마이너스 6%, 그리고 올해 스파이는 마이너스 11%, 그 QQQ 마이너스 14%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올 초에 아니면은 뭐 한 1월 말 2월 초 그때부터 이미 그 트럼프가 상호관세 발표한 게 4월 2일이니까 그 훨씬 전부터 이미 다운 트렌드는 시작이 됐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관세 뭐 걱정 이런 게 이미 반영이 이미 한 달 전, 한 달 반, 두 달 전부터 이미 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관세 관련된 어떤 리스크 이런 거는 이제는 다 나온 거 아닌가. 그 충격은 다 이미 다 까발려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콘트 브랜드는 2019년도에 IPO를 해가지고 걔는 빼버리고 붓이 2014년도 10월 말에 IPO 했으니까 좀 더 길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약 10년 6개월 동안에 붓바는 5.2배 올랐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최근에 엄청나게 내려갔죠.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이 내려간 속도가 2022년도 페드가 금리 올렸을 때 내려간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급하고. 그래서 저는 뭐 기술적 분석 같은 거는 전 미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하진 않지만 회사의 펀더멘털 자체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반토막이 난 게 아닌데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이거는 기술적 분석 측면이 아니라 과도하게 너무 짧은 시간에 저평가 구간으로 갔다고 전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과거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그 그래프, 과거 그래프를 보고서 미래 예측하고 이런 테크니컬 어나리시스, 기술적 분석, 차티스트 하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그건 다 미신이에요. 그건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제가 증명을 다 했습니다. 미신이라는 거를. 자, 그러면은 펀더멘털이 진짜로 이 짧은 시간에 반토막이 났나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1년에 매당 몇십억씩 줘가면서 이렇게 구독할 여건은 안 되고 해서 그나마 야후 파이낸스에서 아주 슈퍼피셜하지만 자세하진 않지만 조금 맛배기 식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펀더멘털 데이터들은 있으니까 야후 언더스코어 파이낸스 스탁 언더스코어 인포 요게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요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물론 이게 완벽하지 않지만 이거를 다운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펑션이고 이게 파이썬에 특화된 펑션이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붓의 슈퍼피셜한 그런 펀더멘털 밸류들을 한번 다운 받아 봤어요. 그러니까 9월 30일에 마켓캡이 5.1 빌런인데 현재 2.8 빌런이니까 반타작 좀 난 거죠. 반타작 났다고 치고 물론 얘가 주가가 급하게 오르긴 올랐습니다. 급하게 올랐고 PE도 프라이스가 반타작 났으니까 PE도 거의 반타작 났는데 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닝도 반타작이 났으면 PE가 줄진 않겠죠. 어닝이 반타작이 안 나는데 프라이스가 반타작이 나서 PE가 9월 30일 대비 반타작이 난 거니까 이걸 유추해 본다면 어닝은 나쁘지 않은데 주가만 폭락했다고도 우리가 물론 어닝이 내려갔을 수도 있지만 자세한 어닝을 제가 볼 수 없고 요 레이쇼 요 비율로만 본다면 어닝은 제자리인데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PE가 반토막 났다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일즈. 어닝하고 세일즈는 뭐 같이 움직일 거니까. 자, 프라이스 투 세일즈도 반토막이 났거든요. 3.01에서 1.53. 그리고 요때 2.66에서 1.53. 이런 거 보면은 아까도 우리가 YTD로 봤을 때 그 한 30 몇 퍼센트 정도 하락했었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2.66에서 1.53 된 것도 약 한 3, 40% 하락한 거고. 근데 세일즈는 그대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출과 어닝, 이익은 변하지 않았는데 주로 프라이스가 반토막이 나가지고 PE하고 프라이스 투 세일즈가 또 반토막이 났다. 그리고 프라이스 투 북도 이건 마켓 밸류를 북 밸류, 에큐리의 북 밸류로 나눈 거죠. 이것도 반토막이 났죠. 5.2에서 2.5, 또 4.57에서 2.57, 한 40% 하락했고. 근데 북 밸류 만약에 이익이 안 나서 만약에 적자가 났다. 그럼 북이 깎이니까 프라이스 북이 적자가 바뀌었다. 그럼 북 밸류가 내려가니까 프라이스가 똑같다. 그러면은 프라이스 북은 올라가야 되죠. 근데 프라이스 북이 비슷하게 반토막 났고 9월 대비 그리고 또 연말 대비 한 40% 하락했다. 그럼 북은 그게 크게 안 내려갔다는 얘기죠. 북이 안 내려갔다는 얘기는 어닝이 안 내려갔다는 얘기죠. 즉 적자가 안 나고 흑자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완전하진 않은 정보지만 요걸로 유출해 볼 수 있는 게 펀더멘털 매출이 줄거나 어닝이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었다거나 그런 거는 큰 차이가 없는데 주가만 반토막이 나가지고 프라이스 투 북이 반토막 났고 프라이스 투 세일즈가 반토막 났고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퍼가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제가 그냥 유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는 전제 하에서 최근에 주가가 반토막이 난 거는 반토막 난 속도가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급하게 이 길기가 가장 급하잖아요. 다른 어떤 그전의 경우보다 이 짧은 시간에 2달 반 동안에 반토막이 났다. 이거 어느 경우보다도 훨씬 더 급한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좀 많이 과도하게 하락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제가 그냥 유출을 해본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다음 주부터 요 부시라는 회사를 좀 사보려고 그래요.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고 안 사고 여러분 결정이고 물론 전 이렇게 해서 주식을 살 건데 이게 뭐 계속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떤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떤 꿈을 먹고 자라는 게 주식 투자니까 저는 뭐 과도하게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런 꿈을 바탕으로 나중엔 좀 다시 원위치를 회복해 주겠지. 원위치라는 거는 그 내재 가치가 있잖아요. intrinsic value로 상승할 거라는 그런 제 가정하에 투자를 한 번 더 갖고 있긴 한데 몇 주 좀 작은데 좀 더 사볼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좀 재미를 주었고 어떤 인사이트가 좀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